키조개의 본고장이나 불리는 전라남도 장흥. 이른 새벽이면 키조개 조업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멀리 나가지는 않는데 잠수부의 표정은 심각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물때가 가장 많이 들고 많이 날 때입니다. 물이 싸니까 시야도 잘 안 나오고. 매일 거센 물살과 함께 새벽 어둠이 낀 바다의 매서운 추위도 견뎌야 합니다. 네. 와, 추워. 드디어 정박한 키조개 채취선. 배 안의 사람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3시간 있다가 아침 먹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더 하고 퇴근. 매일 5시간 이상을 바닷속에서 작업해야 하는 잠수부는 누구보다 준비할 게 많습니다. 물을 적셔야 슈트가 안 찢어지고 잘 들어가요. 겨울에는 내일을 끼어 입으니까. 바닷속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잠수복도 단단히 입습니다. 지금 추워서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계지에 슈트가 상하니까. 잠수복 위에 겉옷도 덧입고 장갑도 채워 넣습니다. 키조개가 날카롭습니다. 안 끼면. 날카로운 키조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데요. 진흙 속에 박혀 자라는 키조개는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손으로 캐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갑도 여러 개 착용해 손을 보호해야 합니다. 키조개가 날카로워갖고 손을 비니까 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검이 남았는데요. 바로 산소 호스. 확실히 올라갔어, 코프. 얘가 잘 안 차네. 여기 있어. 호흡기를 입에 물고 망태기를 챙겨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때 배 위에서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호수가 꼬이질 않게 잘 풀어줘야 합니다. 물속 외로운 어둠 속에서 잠수부에겐 이 호수가 생명줄인 까닭입니다. 항시 위험하잖아, 이거는 항시. 이 호수 하나에 다 이 생명이 달라붙고 있는데. 잠수부가 입수한 자리, 기포가 발생해야 숨을 잘 쉬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다행히 수면 위로 기포가 올라오자 배 위에선 한시름 놓습니다.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걱정 그렇게 걱정 안 해. 여기에서만 잘해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급해진 선원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리 내려가 버렸으면 딱 맞아버려. 가봐. 새돌 묶어줘, 저쪽에. 거센 조류 탓에 정박 중이던 배가 위치를 벗어나는 돌발 상황 발생. 이치를 잘 못 잡았고 다시 올려야 되거든, 한번. 잠수부에게 급히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곳은 키조개 종패를 뿌려놓고 2, 3년 뒤에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허가받은 일정한 구획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수부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배 위에서 보낸 신호를 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때 멀리서 올라오는 기포. 서둘러 노란 호수를 끌어당기는데요. 잠수부가 무사히 올라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잠수부. 급박한 시간을 보낸 건 물속 잠수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올려보시죠. 네, 올려야 되는데. 올려보고 봐. 다 올렸어.
나 안 그래도 올라가겠어. 깨어버려 그죠. 아니 안쪽으로 넣구만. 얘가 겹겨갖고 죽으러. 그렇게. 그걸 거기서 가면 안 돼. 어쩌죠 하면. 물속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한밤중에 한밤중 캄캄해갖고 별이 푸딱푸딱 하요. 과연 이번에는 올바른 위치에 배를 정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너무 안 돼. 이러면 안 돼. 배의 위치를 잡느라 지체된 시간. 그만큼 오전 작업 시간도 줄어든 것이죠. 과연 작업량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서둘러 장비를 챙겨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수심 6m 정도 아래 진흙 속에 몸을 숨긴 키조개가 보입니다. 동해안의 잠수기 조업과 달리 키조개의 주 생산지인 남해는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키조개 잠수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잠수부가 키조개 채취를 위해 바닷속에 머문 시간은 약 1시간. 작업한 망태기를 끈에 묶어 배 위로 신호를 보냅니다. 과연 얼마나 캤을까요? 망태기가 올라오자 배 위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척. 키조개 안에 있는 진흙을 바닷물로 제거하는 것이죠. 망태기 하나에 가득 담긴 키조개는 700개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 위에서는 이제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깨끗한 물로 2차 세척한 키조개. 곧바로 껍데기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벗겨내야 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키조개에 붙어 기생하는 따개비는 키조개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데요. 껍질이 상하지 않게 단단히 붙은 따개비만 잘 떼어내야 합니다. 따개비를 제거한 키조개는 망태기에 따로 담아 분류하는데요. 한 망태기에 보통 20개씩 수량을 맞춥니다. 다음 망태기가 올라오기 전까지 마쳐야 하는 분류 작업. 선원들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겁나 수출이 옛날에는 전장 다 일본으로 수출을 나갔대. 지금 안 나가면 한 털도 안 나가.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다. 캄캄한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망태기. 이번에도 키조개가 가득인데요. 어두운 바닷속, 외롭고 힘든 잠수부의 노고가 키조개 하나하나에 묻어 있습니다. 빈 망태기는 다시 잠수부에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껍데기가 날카로운 키조개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그물 사이로 날카로운 키조개가 빠져나온다면 잠수부가 다칠 수도 있어 꼼꼼하게 손질을 해 바다로 보냅니다. 태양은 서서히 바다와 하늘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어진 3시간 동안 작업량을 마치기 위해서 잠수부도 배 위의 선원들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냅니다.
전국 키조개의 70~80%가 생산되고 있는 장흥. 특히 남해의 청정 해역인 등양만에서 양식되는 장흥 키조개는 사계절 작업이 가능해 쉬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세 시간 만에 배 위를 뒤덮은 키조개. 선원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계로는 할 수 없어 사람의 수작업으로 반복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고될 수밖에는 없죠. 올해는 다행스럽게 키조개가 잘 자라줘 모두의 시름을 덜어줍니다. 고수원 때문에 많이 갔어요.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커가지고 이럴 때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여름이 더 시원한가 많이 안 죽네요. 수온이 안 올라갔길래. 떴네. 바닷속에서 채취를 끝내고 잠수부도 올라옵니다. 꼬박 3시간을 물밑에서 작업을 한 것인데요. 물속에서 산 세월만 30년. 베테랑 잠수부지만 호흡기 하나에 의지한 채 수심 5~6m 바다에서 하는 키조개 채취 작업은 물 밖으로 나오면 매일 녹초가 되게 합니다. 예? 죽었어. 잠수부에게 바다라는 예측 불가능한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일이죠. 매일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시야가 아예 안 나와요. 컴컴해갖고 작업 여건이 무지하게 안 좋네요 오늘. 자, 바닷속에서 잠수부가 건져 올린 키조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들어볼까요? 조금만 더 있으면 수율이 참 더 커진디 아직까지 수율이 덜 찼어. 이 찬바람이 나야 여기 커지거든 알이 한자가. 뻘이 좋은 거지 뻘이. 여기는 뻘이 좋아갖고 그렇게 맛있다게. 길이가 25에서 30cm인 키조개는 고온 진흙에서 풍부한 영양을 먹고 자라 진흙 속의 보약이라 불리고 있죠. 특히 키조개는 껍데기를 닫는 근육살이 크고 쫄깃한데요. 키조개 근육살은 관자 또는 폐주라고 불리며 다양한 요리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죠. 오늘 아침 메뉴는 뭔가요? 김치찌개, 돼지고기, 키조개, 국. 얼른 war할게. 요리 널찍하니 안 쎄. 방금 채취한 키조개를 가지고 차린 아침 식사. 그런데 싱싱한 키조개로 차려진 밥상 앞에서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시장해서인지 힘들어서인지 바다 위의 식사 시간치고는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좀 쉬었다가 소화 좀 되면 물 한 잔 먹고 들어가면 됩니다.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묵묵히 들어갈 채비를 하는 잠수부. 채취 작업이 늦어질수록 작업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표는 망태기 몇 개입니까? 9방이요. 이제 3방만 더 하면 돼요. 작업량을 채우려면 2시간 이상은 더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을 느끼죠. 남들보다 힘은 들어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대가가 있다니까.
지체하지 않고 탁한 바다로 들어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잠수부. 또다시 혼자 바닷속에서 고독하고 위험한 작업을 이어나가겠죠. 그 덕분에 망태기에 가득 담긴 키조개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바닷속에서 방금 올라온 키조개가 연신 쏟아지면서 배 위에서 작업해야 하는 키조개의 양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키조개를 세척하고 분류를 하는 작업이 늦어질수록 키조개의 생명인 선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업하는 손길을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이어지는 고된 작업으로 지친 선장님. 하지만 호수는 결코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항시 영화 정말 많이 있죠. 배에서는 만약 시동이나 꺼져본다거나 호수나 만약에 잘못 잡고 빠져본다거나 그러면 생명하고 질량이 있죠. 새벽과 달리 잔잔해진 아침 바다. 어느덧 작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잠수부만 무사히 올라오면 되는데요. 새벽 3시간, 오전 2시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9개의 망태기에 키조개를 가득 채워 올린 잠수부. 매일 하는 작업이지만 힘들고 고된 작업의 강도는 항상 처음 같습니다. 오늘 잠수부가 건져낸 키조개는 약 6,000개. 다 끝나. 다. 고된 반복 작업의 결과를 보니 뿌듯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소비가 안 돼갖고 소비 좀 잘 됐으면 합니다. 다른 바람은 없고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안타깝지만 5시간 만에 만천은 여전히 기쁨을 선사합니다. 장흥 수문항 선착장. 망태기에 담긴 신선한 키조개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순식간에 옮겨지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곳은 키조개 가공 공장입니다. 키조개의 껍질을 까서 안에 내용물을 분류하는 작업 현장인데요. 모두 10년 이상은 키조개 분류 작업을 한 베테랑들입니다. 특별히 제작된 키조개 칼을 껍질 사이에 넣은 후 관자를 중심으로 점이듯 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관자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적당한 힘으로 한 번에 밀어내야 합니다. 한 10년 깠어. 10년 까. 10년도 더 깠지. 납작해야 키조개가 안 다치기 위해서. 수제가 더 납작하잖아요. 팔이. 요 팔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관자가 요 껍데기 안 묻게 하려면 팔에 힘을 줘야 여가 안 묻어져요. 단 2번의 동작으로 껍데기와 내용물이 자동 분류됩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줄 알았던 키조개 껍데기를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는데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하수원이나 그다음에 그 논밭에 물이 안 빠지는 곳에 이런 곳에 깔아주면은 이게 물 빠짐이 좋아서 농사도 잘 되고 그다음에 논밭도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럽니다. 키조개 껍데기를 이용한 자연 비료는 칼슘이 풍부해 토지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분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 까고 새가
해가지고 지금 분리가 되잖아요. 작업자들은 분업화를 통해 각자 맡은 키조개 부위만 분류하는데요. 꼭지, 날개, 요거 관자. 깨끗하게 세척된 관자와 꼭지살 그리고 날개살. 이 가을 바다의 꽉 찬 맛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